정리 7. 각각의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끈질기게 지속하려는 노력은 그 사물의 현실적 본질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욕망과 노력이 각 사물의 본성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식욕과 성욕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또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해서는 성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가장 기본적으로 스피노자는 이 코나투스라는 이 용어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 각 사물에 주어진 본질에서 어떤 일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사물의 존재나 사물의 활동이나 작용이 모든 것이 신으로부터 온 것이며 신의 작용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나투스라는 욕망과 노력, 욕망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노력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우리말로 정확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런 욕망과 노력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코나투스라는 이 원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1부 정리 36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정리 36. 주어진 본성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거꾸로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인 결과로 발생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각 사물에 주어진 본질에서 어떤 일들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인 것이지 우연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1부 정리 29에 의해 여기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제1부 정리 29는 자연에는 우연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신의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 우연히 발생한다는 것은 그 정립이 아닙니다. 반정립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 법칙은 필연적이다라는 것이 정립이죠. 여기에 어떤 우연적인 것이나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반정립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를 제가 하나 들었죠. 지금 선거 시즌이 돼가지고 상당히 정당마다 매우 떠들썩한데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각 정당의 본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코나투스에 의해 국회의원이 필연적으로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몇 명이 어느 정당에서 국회의원이 결정될 것인지는 현재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는 현재의 노력과 그 의지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물의 홀로 또는 다른 것들과 함께 활동하는 또는 활동하려고 애쓰는 능력이나 노력, 간단히 말해서 길지만 코나투스를 말합니다. 코나투스가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끈질기게 지속하려고 애쓰는 능력이나 노력. 코나투스는 여기까지 코나투스를 보면 되겠습니다. 코나투스는 그 사물에 주어진 혹은 현실적인 본질일 뿐이다. 즉 코나투스는 각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이다. 필연적이다 라는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쫓는 것이나 토끼가 안 잡히려고 도망치는 것은 모두 코나투스, 즉 그 사물, 그 동물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정리 7의 요점은 뭡니까? 모든 사물에는 코나투스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자, 코나투스의 필연성이라고 우리가 머리에 남겨두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8로 들어가면 각각의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끈질기게 지속하는 노력, 간단하게 코나투스는 유한한 시간이 아니라 무한한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다가 한 30살 때까지는 이런 욕망이 존재하다가 30살 넘으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사물에게 계속해서 무한하게 시간에 한계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나투스의 무한성이라고 할 수 있죠. 정명이 여기 되어 있는데 봅시다. 만일 그 노력이 그 사물의 지속을 결정짓는 제한된 시간을 포함한다면, 즉 그것이 30살까지나 40살까지나 제한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그 사물이 계속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파괴돼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 자체 내에서는 파괴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시간을 떠나서 무한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파괴되는 것은 반드시 외부의 힘에 의해서 파괴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는 반드시 코나투스라는 이 필연성과 무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동안, 외력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는 동안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 4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파괴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정리 4는 사물은 외부의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면 결코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앞에서 다루었죠. 자, 그러므로 사물이 존재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 유한한 시간도 포함하지 않는다. 즉 몇 년, 100년, 수천 년 이렇게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하게, 무한하게 지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사물에 이것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신의 본성을 표현한다고 봐야 되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성에 의한 관념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성의 관념을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 공통적인 모든 사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관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한 시간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코나투스가 이 두 가지 성질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국 코나투스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에 존재한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정리 4에 의해 각 사물은 외부의 원인에 파괴되지 않는 한, 여기 나왔죠. 그것이 지금 존재할 수 있는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항상 존재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력은 무한한 시간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리 8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코나투스의 무한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원인이 아니면 결코 그 자체로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한번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7에서는 코나투스의 필연성을 설명했고 정리 8에서는 코나투스의 무한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그러므로 코나투스는 이성에 의한 인식이다. 이성에 의한 인식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어떤 특징입니까? 필연성, 무한성,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투스가 모든 사물에게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자, 왜냐하면 정리 7에 의해 모든 사물의 공통적이므로 필연적이고 정리 8에 의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2부 정리에 44가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살펴보면 사물을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고찰하는 것이 이승의 본성에 속한다. 그리고 개2는 사물을 어떤 영혼의 상아래 지가하는 것이 이승의 본성에 속한다. 이것은 코나투스가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물에게 이 코나투스가 있다는 것은 진리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정리 9로 넘어가 보죠. 정신은 뚜렷하고 명확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었으나 혼란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었으나 무한한 시간 동안 자기의 존재를 끈질기게 지속하려고 노력하며 또한 이러한 자기의 노력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는 겁니다. 코나투스가 무한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 그 다음 두 번째 부과되는 설명이 뭡니까? 자기의 노력, 즉 코나투스를 각 물체는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 나온 거죠. 정리구에서.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사물의 관념을 타당하게 인식하든 타당하게 하지 않게 인식하든 끊임없이 코나투스는 지속되며 의식된다. 본문을 간단하게 줄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정확하게 인식하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든 그 관념 자체에는 관계없이 코나투스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정신이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명, 정신의 본질은 타당한 관념과 타당하지 못한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것은 앞에서 다루었죠. 우리 정신 내에 진리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상상이나 풍문, 또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못한 것으로 합쳐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 7에 의해 정신은 타당한 관념을 지니고 있는 한에 있었으나 타당하지 못한 관념을 지니고 있는 한에 있었으나 즉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든 부정하게 인식하든 그 말이죠. 자기의 존재를 끈질기게 지속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 노력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갖고 있는 지식에 내가 밥을 먹고 또 번식을 하기 위해서 섹스를 하고 하는 이것이 자기 지식이나 어떤 관념 관계됩니까? 이거는 무조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신체를 계속 보존시키려면 먹어야 되는 거고 자기 자손을 번식시키려면 그 성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려는 노력이 바로 코나투스라는 거죠. 더욱이 정신은 무한한 시간 동안 자기의 존재를 끈질기게 지속하려고 애쓴다. 이것은 앞에 설명했고요. 그런데 정신은 신체의 변용이 관념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자기를 의식하므로 정신은 자기의 노력을 의식하고 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밥을 먹고 시간이 흐르니까 내 키가 140에서 160, 170으로 컸다는 것을 알게 되죠. 아이고, 내가 밥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했더니 키가 이만큼 컸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2부 정리 23이 인용되어 있는데 정신은 신체의 변용의 관념을 지각하는 한에 있었으면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내가 맨 그대로 시간이 흘러도 밥을 먹고 해도 맨 그대로 있다면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변하니까 손이 보니까 50살 때 손하고 지금 70살 때 손하고 보니까 손이 지금은 쭈글쭈글 하니까 아이고 내가 늙었구나 하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석을 뻗치겠습니다.
주석. 이 노력이 정신에만 관계되어 있을 때는 의지라고 불리지만,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의지, 충동, 욕망, 이 세 개가 스피노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따라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와 이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철학을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단어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 적절한 단어를 불러와서 자기 사상을 전개하기 때문에 자기 사상에 맞는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신에만 관계되어 있을 때는, 코나투스가 정신에만 관계되어 있을 때는 의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되어 있을 때는 충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두 개, 의지와 충동을 우리가 구별합시다. 의지는 정신적인 측면, 충동은 신체와 정신 양쪽 측면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동은 인간의 본질 자체일 뿐이며 그것의 본성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인간의 보존에 기하는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충동은 인간의 본질 자체다.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싶다. 또 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 이런 것은 신체와 정신에 다 관계되어 있는 코나투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성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충동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인간의 보존에 기하는 것들이 나온다. 자, 인간의 보존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자손을 낳아야 되고 하는 인간의 보존이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다 존재를 유지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인간은 그러한 것들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한 것이 아니고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충동과 욕망의 차이라면, 이제 충동은 정신과 신체에 관계되는, 양면에 모두 관계되는 코나투스라고 했는데, 다시 욕망을 이제 끌어당겨서 욕망과 충동의 차이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망은 보통 자신의 충동을 의식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 인간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뿐이다. 인간과 관련된 충동을 욕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아이 저놈 저 사자 저 욕망이 많네 이런 소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에 관련되어서 욕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스피노자는 그렇게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망은 충동에 대한 의식을 수반하는 충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자, 노란 부분, 형광펜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욕망은 충동에 대한 의식을 수반하는 충동이다. 그러니까 그 충동 자체를 의식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의지, 충동, 욕망을 이제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물에는 코나투스가 있는데, 이것이 정신에만 관계되어 있을 때는 의지, 그 다음에 정신과 신체에 다 관계되어 있을 때는 충동, 그 다음에 그것을 의식하는 인간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는 욕망이라고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구별해서 단어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스피노자에 대해서 상당히 안다는 소리를 듣겠죠. 자, 그러므로 이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명백해지는 것은 이러하다. 즉, 우리는 어떤 것을 선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여 노력하고 원하고 추구하고 욕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여 노력하고 원하고 추구하고 욕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이라고 판단한다. 자,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정의가 나오고 있죠. 즉 스피노자는 선과 악을 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의 사회가 투명한 구조가 되는 것이 선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투명한 사회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명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노력한 만큼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욕망으로 인해서 그걸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투명한 사회가 되는 것이 선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투명한 사회가 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보면 매우 단순한 것이면서도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죠. 뛰어난 철학자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요약해 보면 욕망이 선에 선행하고 선은 욕망에 후행한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욕망과 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스피노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의 그 관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욕망이 선에 선행하는 거야. 선이 있어가지고 절대선이 있어가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야. 스피노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구의 우리가 요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두 가지 요점이 나오는데 세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의지, 욕망, 충동. 자, 의지는 뭐라고요? 코나투스가 정신과 관련되어 있을 때, 충동은 정신과 신체에 둘 다 관련되어 있을 때, 욕망은 이 충동을 정신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욕망과 선의 관계. 자, 선과 욕망이 어느 것이 먼저 선행합니까? 선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망하기 때문에 그 욕망하는 결과를 선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요 관계를 우리가 잘 파악한다면 선악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철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정리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10. 우리의 신체의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은 우리의 정신 안에 있을 수 없고 우리의 정신에 반대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리들을 쭉 보면 사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매우 단순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사상을 만든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장기와 근육과 외모가 더 튼튼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지, 상처가 나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 반대된다는 것이죠. 코나투스에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좀 더 근육을 더 발전시키고 막 근육이 튼튼하게 불쑥불쑥 올라오게 만들고 또 외모도 반듯하게 대칭적으로 또 모습이 건장하게 되고 또 여자라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 코나투스의 경향이지 그 반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에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정명, 우리의 신체를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신체 안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했죠. 우리의 신체가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이 코나투스인데 이 코나투스가 우리 안에 있지 우리의 신체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앞에 정리해서 다루었습니다. 즉 외부적 원인에 의해 우리는 파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의 관념은 제가 이 해설을 사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우리의 신체 안에 신체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관념, 즉 코나투스와 반대되는 이 관념은 신이 우리 신체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 신을 다시 도입시킵니다. 뭐냐면 그것이 진리인가 거짓인가를 설명할 때 항상 신을 도입시키죠. 신이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이고 신이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을 도입시키는 거예요. 제2부 정리부의 개가 여기 인용되어 있죠. 그것은 각각의 관념이 개개의 대상 안에 일어나는 것은 모두 신이 그 대상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었지만 신 안에 그것의 인식이 있다. 모든 사물에는 신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면에서 그 사물을 신으로 본다면 신이 그 사물에 구성하고 있는 관념은 참이고, 그렇지 않으며 참이 아니므로 코나투스를 방해하는 관념이 구성되어 있다면 참이고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신은 자기의 본성을 파괴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물에는 코나투스를 방해하는, 즉 우리의 신체를 파괴시키려는 관념이 우리의 정신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체를 파괴하는 속성을 우리의 정신에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신을 매개로 도입하여야 확실한 증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용과만 관련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즉 제2부 정리 11과 13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제2부 정리 11과 13을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간단하게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뭐냐 하면 인간 정신의 관념을 구성하는 것은 어떤 사물들의 관념일 뿐이다. 우리 정신 안에 존재하는 것은 사물의 관념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정신에 구성하는 관념의 대상은 신체이다. 즉 사물들의 관념인데 최초의 것은 우리 신체가 우리 정신 안에 가장 먼저 관념의 대상으로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물의 관념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 사물들, 외부의 사물들에 대한 관념과 우리 신체의 관념이 접촉하잖아요. 시각을 통해서라든지 후각을 통해서라든지 청각을 통해서라든지 촉각이나 미각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외부의 사물이 우리의 신체와 접촉해서 합성된 관념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관념이 우리 정신에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관념은 바로 우리 신체의 관념입니다.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최초의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신체의 관념이기 때문에 우리 정신의 제일 중요한 노력은 당연히 신체가 존재해야 되겠죠. 이 존재를 긍정해야 하는 것이다. 신체의 존재를 긍정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관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합성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즉 신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식욕과 성욕을 추구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관념은 우리 정신에 반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